야야야, 저 사람 갑자기 쓰러졌어. 근데 우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더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니냐? 야, 너네 진짜 사람 맞아?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딴 소리가 먼저 나오냐고. 아니, 솔직히 우리 회사 사람이면 또 몰라.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회사에 신고라도 하면 골치 아플걸? 그래, 내가 나설게. 근데 너희 오늘 이 순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회사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순자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구내식당 조리사로 일해온 김순자 48세는 언제나처럼 정신없는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름진 냄비에서 지글지글 튀어오르는 소리, 식판을 들고 빠르게 움직이는 직원들, 뜨거운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식당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국 떠주세요. 김치 떨어졌어요. 여기 추가 반찬 되나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직원들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한 끼 식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순자는 빠르게 손을 놀려 직원들에게 뜨끈한 국과 반찬을 퍼주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독 식당 안이 붐비는 느낌이었다. 정신없이 국을 뜨면서도 순자는 습관적으로 식당을 한 바퀴 훑어보았다. 그때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구석진 자리, 직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낯선 노인, 낡은 회색 점퍼,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깊은 주름, 그리고 수척한 얼굴. 어딘가 평범한 회사 직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순자는 순간 궁금해졌다. 이분은 누구지? 식당을 잘못 들어온 건가? 아니면 면접 보러 온 분인가? 하지만 바쁜 주방에서 그런 걸 따질 여유조차 없었다. 노인은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었다. 그러나 수저를 몇 번 움직이더니 이내 멈췄다. 국을 바라보는 텅 빈 시선. 국그릇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없는 듯한 모습. 몸이 안 좋은 걸까? 순자는 슬쩍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주방 안에서는 끊임없이 직원들이 오갔다.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끓고 있는 국솥을 휘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안을 울리는 묵직한 충격음. 쾅!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모든 소음이 멈췄다. 왁자지껄하던 식당 안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식탁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힘이 풀려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국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노인의 손은 테이블을 붙잡으려다 힘없이 흘러내렸다. 헉! 주변 직원들은 움찔하며 물러섰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들은 어색하게 의자를 밀며 거리를 두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노인의 몸이 축 늘어지자 식당 안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응급차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하지만 그 누군가가 되고 싶지 않은 분위기. 식당 안은 정적과 머뭇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려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냐? 회사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면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머뭇거림과
이기심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식당에 있는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때 순자는 고민할 틈도 없이 앞치마를 손에 쥐었다. 이런 일엔 누군가 나서야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곧장 노인에게 뛰어갔다. 노인의 옆에 주저앉으며 순자는 급히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르신 들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러나 노인은 미동도 없었다. 순자는 황급히 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가까이에서 보니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숨은 쉬고 계신 건가? 그녀는 즉시 노인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댔다. 미약하지만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순자는 당장 가장 기본적인 조치부터 하기로 했다. 누구든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그러나 식당 안은 여전히 정적만 감돌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한 젊은 직원이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옆자리 동료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집어넣었다. 그들의 표정엔 굳이 내가 해야 하나? 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더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냐? 구내 식당에서 쓰러졌다고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귓가를 찌르는 듯한 무책임한 말들. 순간 순자의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올랐다. 분노였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들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녀의 외침에 일부 직원들이 움찔했지만 여전히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순자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가 있지? 이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더니 정작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나서질 않다니.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이러다 큰일 나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119에 신고할 건가요? 그러나 여전히 직원들의 태도는 차가웠다. 그들 중 몇몇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난 모르는 일이다. 나서봤자 나만 피곤해진다. 그들의 비겁한 마음이 순자의 눈에 그대로 보였다. 그러나 순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외쳤다. 혈압 체크기나 당 체크기 있는 분 없습니까? 이분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혈압 체크기 가져올게요. 그제야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갔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를 따라 몇몇 직원들이 서랍을 뒤지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순자는 이 사람들도 결국 누군가 나서야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직원들은 무관심한 얼굴로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노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어르신, 혹시 몸이 저리거나 마비된 곳 있으세요? 그러나 노인은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순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부산 땡땡전자 구내식당인데요. 한 노인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급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위치, 상태, 응급조치 여부 등을 빠르게 전달하는 순자의 모습에 몇몇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신고했네. 괜히 나서면 피곤해질 텐데. 아, 모르겠다. 난 내 자리 가야지.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졌다.
어떤 직원은 슬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딴청을 피웠고, 어떤 직원은 괜히 바쁜 척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그들의 태도에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노인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꽉 잡고 다독이며 말했다. 어르신, 곧 구급차가 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순간 노인이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다. 고맙소.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자의 귓가에는 또렷이 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며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순자는 재빨리 손을 들며 외쳤다. 여기요. 의식을 잃었다가 방금 조금 깨어나셨어요. 땀을 많이 흘리시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숙련된 손길로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한 뒤 들것을 펼쳐 노인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그 질문에 주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노인의 보호자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보호자는 모르지만 제가 동행할게요. 구급대원이 놀란 듯 순자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린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손을 씻은 뒤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끔거렸다. 우리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둬도 되는 거야? 근데 저 조리사님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나 같으면 그냥 못 본 척 했을 텐데. 그제야 몇몇 직원들이 찔리는 듯한 표정으로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병원까지 따라가 봐야겠어. 그래, 우리도 가보자. 그러나 그들이 움직였을 땐 이미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출발한 뒤였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가로질렀다. 안에서는 노인의 희미한 숨소리와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조치 소리만이 가득했다. 혈압 90에 60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액 바로 연결하세요. 맥박도 약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바로 혈액 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순자는 구급차 안에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병원이에요. 노인의 눈은 힘없이 감겼다가 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순자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순자는 노인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고 노인은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순자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순간 머뭇거려졌다. 그러나 이내 단호하게 답했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이분을 도운 사람이에요.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응급실 밖에서 노인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노인은 여러 검사를 받은 후 병실로 옮겨졌다. 다행히도 큰 위기는 넘겼지만 완전히 깨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순자는 한숨을 돌리며 그제야 자신이 배고프고 지쳤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분의 가족은 어디 있을까?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은 아닐까? 그녀는 노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노인이 무사히 깨어나는 걸 확인한 후 늘 그렇듯 아침 일찍 출근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제는 정말 긴 하루였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돕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니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주방 안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야, 지금 1층 로비 난리 난 거 알아?
정장 입은 사람들이 몰려왔대. 임원들도 바짝 긴장했더라.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는 궁금했지만 또 높은 사람들 온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일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서빙 준비를 하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순자 씨, 어제 도와준 그 노인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손이 멈췄다. 그제야 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내가 듣기로는 어제 쓰러진 그 노인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그러니까 임원들이 새벽부터 정신이 없었다니까. 그럼 혹시 대체 누구였다는 거야? 그때였다. 식당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뒤로 회사 임원들이 다급한 걸음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직원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다가 순자를 향해 말했다. 김순자 조리사님 계십니까? 직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주방에서 칼을 닦고 있던 동료조차 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앞으로 나섰다. 네, 접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쓰러진 분이 누군지 알고나 계십니까?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순자는 물론 직원들까지도 이제야 제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던 나이 많은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꺼냈다. 저기 그러니까 그게 그는 평소 오래 근무하며 식당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베테랑 직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 쓰러진 분이 그냥 일반 손님이 아니셨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왜냐하면 정장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어제 쓰러진 분은 이 회사의 회장님, 박영수 회장님이십니다. 식당 안은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회사 회장님이라고? 그럼 어제 우리가 외면했던 그분이? 진짜야? 장난 아니야? 직원들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리고 그제야 어제의 기억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쓰러진 노인,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지 않던 직원들, 무책임한 말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제 했던 말들이 후회로 바뀌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어제 눈치만 보며 뒤로 빠졌던 직원들, 손을 꽉 쥔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순자 씨가 없었으면. 직원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순자는 침착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정장 차림의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책이든 생명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도운 게 당연한 일이었다. 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어제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식당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 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 박영수 회장.
그는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실 박 회장은 몇 달 전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고령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래서 평범한 노인처럼 변장하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은 밥을 먹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기로 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응급실에서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들을 수 있었다. 회장님, 다행입니다. 쓰러지셨을 때 한 직원분이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직원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은 의료진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직접 보길 잘했어. 그리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비서를 불렀다. 내가 깨어나면 회사에 가서 한 가지 일을 좀 해주게. 그렇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회장이 쓰러졌던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어제 그토록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어제 그냥 두었던 사람이 사실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니. 그러자 옆에서 또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회장님이든 아니든 사람이 쓰러졌으면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그제야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식당 안은 여전히 무거운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제의 상황을 곱씹었고 몇몇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박 회장은 식당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하지만 정작 내가 만든 이 회사에서 나는 단 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들의 표정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다. 나는 늘 우리 직원들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는 직접 쓰러져 보며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무엇인지 나는 어제 한 직원 덕분에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바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김순자 조리사. 김순자 씨. 박 회장의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순자는 당황한 듯 앞치마를 매만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저를 끝까지 챙겨주셨지요. 순간 순자는 부끄러운 듯 두 손을 흔들었다. 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그 말을 듣던 직원들 중 몇몇은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우린 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일부 직원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박 회장은 작게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김순자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일부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잠시 직원들을 둘러본 뒤
곧장 회사의 임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순자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순간 식당 안은 폭발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와, 정규직 전환? 보너스까지 준다고?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웠던 조리사 자리, 그걸 회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했지만 어제 외면했던 직원들은 입술을 꼭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제 도와주지도 않았지. 그제야 어제 순자가 혼자서 구급차를 부르고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장면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 식당 안은 순자를 향한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제야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식당 안은 여전히 정적과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순자의 정규직 전환과 보너스를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제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머뭇거리던 순간 누군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서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 특히 어제 순자의 단호한 외침을 듣고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몇몇 직원들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자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든 회사든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맞아. 우리가 어제 너무 무심했어. 평소에는 회사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뒤돌아섰지. 누구보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한 직원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 조리사님, 어제 진짜 죄송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마디씩 덧붙였다. 저도요, 솔직히 어제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저도 꼭 도왔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그런 직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바뀌면 되죠. 그녀의 한마디에 직원들은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장님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도울 줄 아는 그런 회사 말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식당 안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구내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평소엔 밥만 먹고 조용히 나가던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죠? 피곤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국이 참 맛있네요. 작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식당은 점점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다. 직원들 간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하던 회사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파일 정리하다가 실수했어. 다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 이후
사내 복지가 개선되고 직원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순자는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리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맛있는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무심하게 밥만 받아가던 직원들이 이제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 한 직원이 슬쩍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김조리사님, 저희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어요. 순자가 놀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손편지와 함께 직원들이 손수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다. 이젠 우리 회사가 정말 변하고 있네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도 맛있는 밥 정성껏 차려드릴게요. 그 말에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 이 회사의 직원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여러분은 김순자 어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